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또 치솟는 물가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의 물가지표, 여러분 아마 CPI에 집중을 하셨을 텐데 정작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오죽하면 사과값이 농산물 가격을 자극하는 애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최근 과실의 물가 상승률부터 도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통계청의 집계로 나타난 내용인데 지난달 기록입니다.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1% 급등한 모습이고요. 귤의 경우에는 무려 78.1% 올랐습니다. 딸기가 그나마 낮아서 23% 올랐고 배까지도 전년 동월 대비 61.1% 그야말로 폭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가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2일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 10개의 전국 평균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국의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30,097원, 최고값은 43,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과일 물가의 급등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도 확인해 보실 텐데 지난달 과일 물가 상승률이 41.2%죠. 1991년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37.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는 점, 기록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사과값이 농산물 가격을 자극하는 애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가격 안정 방안 중에 하나로 사과 수입을 공언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 정부는 11개 국가와 이 사과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수입 위험 분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8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사과 현상을 수입 사과로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삼성의 기술부문 1인자라고 불리는 한종희 부사장과 관련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삼성과 AI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들 스마트폰을 떠올리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가전에서도 AI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자세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스마트 포워드라는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포워드 살펴볼까요? 기존 가전의 AI 기능, 성능을 최신화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 가전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스마트 포워드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는가 봤더니 사실 지난해 가전 부문의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자세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실적 보겠습니다. 생활가전 DA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까지 지난해 4분기 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한 부회장이 이를 타개할 묘책으로 꺼내든 게 바로 AI 가전 전략이라는 거죠. 다음 내용을 보면 자세히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곳은 역시 스마트폰이었죠. 모바일 경업, 즉 MX 사업부였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S24를 통해서 AI 폰은 갤럭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거 실제 호실적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부회장은 이 같은 성공 경험을 DA 사업부에서도 이식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삼성의 AI 가전에서도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열정페이 관련된 소식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이죠. IT와 플랫폼 업계입니다. 이쪽에서 근로환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 플랫폼, 게임 등의 업계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한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히게 됐는데요. 그 결과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일단 포괄 임금 오남용 등의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이 3,162명에게 14억 2,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2개 기업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의 사례도 7개 기업에서 나왔는데요. 이 중에 공공연구기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불편한 내용들이 다수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를 개선할 정부의 역할,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필요하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